캐치 타법에는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캐치 타법을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목으로 치는 거, 이렇게. 그죠? 이렇게. 손목으로 방아 맞고. 그죠? 세 번째는 주관절까지 해서 이렇게 같이 쓰는 거, 이렇게. 좀 스윙이 커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주관절을 써도 손목을 때리는 거죠. 네? 아니, 이건 이렇게 밀 수도 있는 거고, 때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타점이 높으면은 위에서 찍게 될 거고, 타점이 낮으면 약간 밀듯이 쳐야겠죠. 타점이 낮은 거 손목을 콱 써버리면 네트에 걸리겠죠. 그건 상황에 따라서 항상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동작이 잘 안 나오지만 나중에 가면 시합하다 보면 이렇게 이런 동작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내가 막 드라이브 치다가 상대가 네트를 낮게 쳤어. 그럼 당연히 밀면서 쳐야지. 근데 치다가 보니까 붕 떴어. 그럼 당연히 찍으면서 치는 거고. 그 타점의 위치에 따라서 계속 손목이나 주관절을 어느 만큼 써야 되는가는 순간순간 그 감각에 의해서 변할까 안 변할까. 그렇지. 그 변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볼 감각이 좋은 거지. 그런데 항상 일방적으로 똑같이 때려버리면 그러면 타점에 따라서 조절 능력이 없는 거죠. 그건 나중에 길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깨를 쓰면 이렇게 큰 스윙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스윙 크기는 내가 팔각 스윙을 이렇게 연습하라고 했죠?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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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이게 기본 스윙이잖아요. 사각, 그 다음에 아래 사각. 그죠? 그럼 팔각이 되는 건데 이 스윙도 가능하면 아까 얘기한 그 4가지 타법으로 스윙 크기를 조절하면서 연습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그러면 이제 더 복잡한 스윙까지 연습하게 되는 거고. 근데 초보자가 이거 다 하려면 쉬워, 어려워요? 어렵잖아. 그러니까 손목하고 주관절을 쓰면서 기본 스윙을 이렇게 팔각 스윙을 하라는 거지. 이렇게 봐. 주관절 쓰면서 손목 쓰고, 주관절 쓰면서 손목 쓰는데 어떨 때는 1번 돌려서 치고, 어떨 때는 엄지만 내려서 대각으로 2번으로 치고, 어떨 때는 3번 돌려서 치고, 어떨 때는 2번 돌려서 치고. 이게 이제 기본 스윙인 거지. 그 다음에 이게 잘 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순간순간. 이렇게 쫙 줄여가지고 이런 것도 연습할 필요가 있는 거지. 왜냐면 드라이브 같은 거 할 때 도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을 돌리기도 하고 안 돌리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안 돌리기도 하고, 1번 치기도 하고 2번 치기도 하고. 그런 연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된다. 그러면 어떨 때는 스윙을 작게 해봤다가, 어떨 때는 좀 크게 해봤다가. 그죠? 방향도 어떨 때는 1번으로 쳐봤다가, 어떨 때는 2번으로 쳐봤다가. 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앞에다 놓고 1번으로 쳐봤다가. 그죠? 어떨 때는 타점 위에다 놓고 2번 잡아서 손목을 이렇게 꺾어도 봤다. 그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 스윙에 대한 걸 이해하기 전에 그립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윙 크기에 대한 4가지 스윙 크기를 알고 그 스윙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립을 조절하면서 스윙 크기를 4가지 형태로 막 연습하는 거죠. 그러면 어떨 때는 뒤에서 크게 했다가 앞으로 들어가면서 스윙이 작아지겠지. 그죠? 그런 연습이 자동으로 되겠지. 근데 지금은 그게 어려우니까. 초보자가 이걸 다 하려면 쉬워요, 어려워?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냥 우선 기본 스윙만 하는 거지. 뭐 손목하고 주관절. 왜? 이건 매우 중요하니까. 매우 중요하니까 이거부터 우선 연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동작. 이 동작이 사실은 제일 많이 쓰이니까. 그죠? 이해됐어, 이제?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큰 스윙은 2번 그립을 써야 되고 작은 스윙은 1번을 써야 되고 이런 건 아닌 거지. 얼마든지 1번으로도 큰 스윙 때릴 수 있는 거지. 타점이 여기 앞에 있어. 1번으로 돌려 때려야지. 세게 때리려면. 대신에 타점이 낮으면 약간 밀듯이 칠 거고, 타점이 높으면 손목을 많이 찍으면서 칠 거고. 그래서 그립을 이해하고 스윙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그 2가지를 어떻게 계속 복합적으로 계속 연습하는 동작을 먼저 하는 거야, 사실은. 그리고 나서 샷을 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응. 질문 있으면 더. 보면은 뭔가 오버헤드 스윙 자체가 이렇게 끝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하다가 멈춰서 나오거든요, 보통. 이 이유가 혹시 하다가. 네, 그러니까 하다가 중간에서 멈춰서 나와.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 중간에서 이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네. 스윙 크기를 어떻게 하냐에 다를 거예요, 그죠? 만약에 큰 풀스윙을 하면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렇게 돌면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낮고 빠르고 약간 많이 높지 않고 낮고 빠른데 많이 높지 않은 그런 거. 그런 것일 때는 이렇게 돌려 때릴 시간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바로 나오겠지. 이렇게. 높고 긴 스윙은 이렇게 해서부터 이렇게 충분히 돌려갖고 여기 올라갈 거고, 만약에 낮고 빠른 것은 여기서 바로 나가겠지, 이렇게. 여기서 바로 나가서 바로 쳐야지. 낮고 빠른데 그걸 여기서 이렇게 치면 시간이 안 되잖아,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스윙 크기도 샤틀이 빠르게 오냐
느리게 오냐, 높게 오냐, 낮게 오냐에 따라서 내가 테이크백의 길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절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낮고 빠른데 계속 풀스윙만 하려고 하면 돼, 안 돼? 그럼 잘못된 거지. 낮고 빠를 때는 바로 스윙이 나가야 되는 거고. 드라이브 같은 것도 여기서 앞에 칠 때는 뒤로 뽑으면 안 되는 거야. 빨리 할 때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치지. 누가 드라이브로 이렇게 쳐. 빨리 칠 때는 앞에서 바로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쫓아가면서 칠 때는 이렇게 돌려나가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상황적인 거에 따라 스윙 크기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게 네 가지 원리로 연습하라는 거지.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좀 전위에 있으면은 이제 뭔가 또 다른 질문인가? 네, 다른 질문. 괜찮나요? 이제 오버헤드 됐어 이제? 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 오버헤드가 이게 왜 이어진 거냐면은 제가 전위에 있을 때 이게 다른 선수들이랑 이런 거 사람들 보면은 급수 높은 사람들 보면은 이제 여기 앞에서 여기 서봐요. 네, 여기서 이제 보통 여기서 조금 뒤로 와도 돼. 공이 오면 한 여기서 이렇게 잡더라고요. 근데 이 작은 스윙이 아니라 이게 뭔가 큰 스윙으로 바로 그냥 빠르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뭔가 그게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도 이게 연습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그 정도 하려면 되게 볼 보는 눈이 어떻게 돼요? 볼 보는 눈이 빨라야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상대편 자세를 잡고 반사능력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근데 초보자가 그 A클래스들 하는 거기서 딱 튕겨 올라와서 저는 여기서 있는 사람이 전이가 상대의 자세를 읽을까 못 읽을까? 읽은 거야. 읽으니까 그걸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스윙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칠지 그렇지. 그렇지. 스윙을 보고 읽는 거라고. 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가 오른쪽 왼쪽을 반응하는 건 우리가 인간의 반응 속도가 0.2초 내외래. 근데 볼이 날아오는 거 막 0.1몇 초 날아온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상대를 그립이나 이런 자세를 보면서 어느 정도 방향을 타면서 이렇게 잡는 거지. 그러니까 스윙을 보고 방향을 잡으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가만히 있다가 상대가 탁 친 다음에 그때 움직여서 앞을 잡는다는 것은 거의 어렵죠. 상대가 아주 느리게 볼을 치지 않는 한은. 이게 다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예상이 다 돼야지. 우리가 상대편에 스매싱을 때리잖아. 그러면 여기서 스매싱을 때릴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상대편 스매싱을 때릴 때 이게 낮게 스윙이나 이런 거 보고 코스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까 안 할까?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거예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거기서 조금 다른 것을 적응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서 샷들이 빵 때리고 날아오는 시간이 몇 초? 내가 영상에 옛날에 많이 해놨잖아요. 여기서 저기서 날아오는 시간이 0.2초 안에 날아온다니까? 강스매싱은? 도달하는 시간이? 근데 인간의 그 시력으로 봤을 때 뭔가를 반응하는 속도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내가 이렇게 딱 때리려고 했어. 그럼 이렇게 딱 이런 반응 속도가 0.2초 내외래. 인간의 한계가. 근데 볼이 날아오는 건 그보다 더 빠르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예측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커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또 날아가지. 가만히 있다가 이거 못 잡는 거 하나도. 이게 발을 좀 쉬지 않고 그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 잡을 수 있는 거지. 가만히 있다가 뭐 어떻게 잡아 이걸. 그런 어떤 하체에서의 민첩성, 그 다음에 스윙에서의 민첩성. 자, 발은 빠른데 스윙이 너무 느려. 그러면 그거 잡아내요? 못 잡아내지. 이게 스윙도 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맞아야지 그런 빠른 볼을 앞에서 잡아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막 이런 대회 나갈 때 영상을 보면은 이게 뒤에서 나오고 뭔가 이게 앞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되는 스윙이 나온다 해야 되나?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뭔가 답답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돌려서 딱 치고 싶은데 이게 막 안 되고 막 이렇게. 그런 건 이제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건 뒤에서도 연습을 하고 이 앞에서는 지금 뒤에서 나오는 스윙까지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더 못 잡아. 그리고 앞에는 그렇게 큰 스윙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여기다가 이런 스윙을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지 앞에서 막 이렇게 때리는 사람 이건 크게 잘하는 스윙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때린다면 그건 끝났을 때지. 요 정도면 끝났다. 그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바로 나가는 스윙을 이렇게 스윙하는 사람이 훨씬 잘하는 사람이지. 그냥 딱 잡고 그 다음부터 보면서 나가서 때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서 항상 다른 스윙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윙 크기를 네 가지로 분류하고 그 네 가지를 어떻게 계속 스스로가 적응시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서는 작은 스윙, 미들에서는 주관절까지 쓰고 뒤에서는 항상 큰 스윙으로 상대를 묶어야지. 상대가 큰 스윙으로 해야 상대가 묶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뒤에 가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상대가 묶이겠어요? 나 들어간다 가르쳐주고
나 스매싱 한다 코평수 넓히고 그러면 안 되지. 항상 뒤에서 드롭도 스매싱처럼 붕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세를 만들어야 상대가 묶일 거 아니야. 네네. 상대한테 예측 못하게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뒤에는 항상 큰 스윙을 습관적으로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은 거고 앞에서는 작은 스윙을 습관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거고. 왜냐면 앞에는 속이는 것보다 빠른 거, 상대를 뭐야 압박하는 거, 제압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알겠습니다. 도움이 됐어요? 예. 연습하세요. 예. 이런 심하게 연습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